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오늘 글은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글인데요. 대단한 감동 실화네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입니다. 제목은 박정희입니다. 수천 년에 한 분, 하늘이 내리신 분, 읽고 다시 읽어봐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실화입니다. 홍순재 칼럼니스트의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의 집념을 게재한다. 때는 한국군 맹호부대의 파병으로 월남전의 열기가 한참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때였다. 월남전 참전 당시 전 세계가 한국을 비난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이지만 그들은 그런 한국을 보고 비난만 해대었을 뿐이었지 그 누구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원조해 주지 않았다. 그런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의 원조라도 해준 국가가 있었으니 그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남로당의 행적이 미국 수뇌부의 의심을 받아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80%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우리는 당장 미국이 제공해주는 원조를 중단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전 국민이 그야말로 아사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음을 느껴야만 했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월남전 참전 결의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택의 기회라는 것이 없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미국이 원조를 재개해 준다면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옳게 알아야만 할 것이다. 반드시 생각해두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난한 대한민국 굶어 죽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제공해주지 않았음을. 그러면서 그들은 대한민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나라가 가난하면 전 세계가 그 국가를 자신의 노예로 인식하려 한다는 것은 동물의 세계나 인간사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원초적 진리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적고자 하는 아래 이야기는 어떤 책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군사 무기 제조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나누었던 실화를 공개하는 것이다. 1965년 한국의 월남 참전으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우호적이었고 한국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버리는 대가로 많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이전을 받게 된다. 그 지원 중에 하나가 M16 자동 소총이었다.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무기는 단발식 카빈 소총으로서 M16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6.25 사변 때부터 사용한 무거운 M1 칼빈 소총, 그야말로 장난감과 같은 수준의 무기였었고 우리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남북 대 상황을 견뎌야만 했었다. 한국이 월남전에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M16의 제조업체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였다. 미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서의 수출권을 따내게 된 뒤 한국을 방문한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의 사장은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를 찾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것도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으로 기억을 한다. 나 맥도날드 더글러스 사장, 나는 대통령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문 안의 집무실의 광경은 나의 두 눈을 의심케 하였다. 커다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진 서류 더미 속에 자신의 몸보다 몇 배가 더 커 보이는 책상 위에 앉아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남은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이겨내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그의 행색은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순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이에 걸친 남루한 양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런닝 차림으로 진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카카, 미국 맥도날드사에서 오신 데이비드 심슨 씨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는 일어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소. 앉으시오. 한여름의 무더위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메어진 넥타이로 손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있는 이 넓은 방에서,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 게 큰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나는 이 부채바람 하나면 바랄 게 없지만 말이오,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살 태우며 일하는 국민들에 비하면 나야 신선 노름 아니겠소. 이복의 비서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동안 에어컨을 트는 게 어떻겠나. 나는 그제서야 소위 한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 하나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의 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 네, 카카. 비서관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예정대로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카카, 이번에 한국이 저희 M16 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방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보이는 작은 성이. 나는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오? 박 대통령은 봉투를 들어 그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100만 달러라. 내봉급으로는 3대를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돈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렀다.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처음 그에게서 느꼈던 왠지 모를 느낌이 많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카카, 이 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네, 카카. 이 돈 정말 나에게 주는 것이오? 네, 물론입니다, 카카. 대신 조건이 있어 들어주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카카.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 봉투를 보며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말했다. 자, 이 돈 100만 달러는 이제 내 돈이요.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가지고 당신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만큼 총을 가져오시오. 난 돈보다는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소. 나는 왠지 모를 의아함에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도 그렇다고 당신 돈도 아니요.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타향에서 그렇게 저 멀리 월남에서 피를 흘리며 아이고, 울음을 참을래니까 이 또 콧바람이 나오네. 참을래니까 안찰 안 되네요. 참고 다시 해서 싸우고 있는 내 아들들과의 땀과 피가 바꾼 것이요. 그런 돈을 어찌 한나라에 아버지로서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소. 이 돈 다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나는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 반드시 100만 달러의 소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방금 전과는 사뭇 다른 그의 웃음을 보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한 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그렇게 그에게는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형제들이요 자식들임을 느끼고 있었다. 배웅하는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나의 눈에는 다시 양복 저고리를 벗으며 조용히 손수 에어컨을 끄는 작지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참다운 한나라의 대통령을 보았다. 박 대통령이 후임 지도자들 부정부패를 일삼던 이들이 100만 달러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 나라의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일까? 오늘의 좌파들이 박 대통령을 헐뜯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대한 지도자, 진정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온 정력을 다했던 박정희 대통령. 요즘 들어가는 정치판이 박정희라는 분의 향수를 느끼게 만드는군요. 이렇게 글을 맺는데 참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아이고 주책 없이 또 이거 눈물을 참는데 그냥 푹 참으려고 하는데 푹 이게 또 나오네요. 저 앞에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또 생쇼를 왜 또 저래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참으려고 푹 했습니다. 참 훌륭한 대통령인데 이분의 에피소드 너무나 많죠. 그런데 참 이 100만 달러, 그 당시 100만 달러로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입니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고맙다는 그 인사치레. 그러니까 일종의
담례죠, 담례. 엄청난 천문학적인 매상을 올렸으니까 맥도날드 더글라스사는 물론 그 원조한 데는 미국이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수주를 받은 거죠. 그 이제 리베이트를 준 건데 박정희 대통령 멋집니다. 이거를 문재인이 받았으면 이재명 대장동 설계 해놓고 오리발 내미는 이재명 상상이 안 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감히 비교를 하다니 비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비교를 했군요. 참 박정희 대통령 향수를 느끼네요. 그리고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싹 혁명을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고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반듯하게 일해줄 지도자는 없는가 안 보이니 참 갑갑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이런 말이래. 박정희 장군처럼 군대에서 좀 일어나 싹 그냥 쓸어버리는 쿠데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이네요.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나오겠죠. 또 제2의 박정희 나올까요? 우리 역사에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 나오겠죠. 네, 기대해 봅니다.